불화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엄마가 아프대. 병원 갔다 왔대. 독감이었대. 약간 생겨. 들려서는 녹화돼요. 녹화하고 있어, 이제. 시작하려고. 쌤 목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목소리도 다 들려요. 마이크 성능 좋아요. 장난. 편집할 때. 네, 알겠습니다. 편집 안 했으니 요즘. 네. 그냥 이대로 녹화하고 그대로 올려. 예전엔 편집하는데 시간 어떻게 오래 걸렸었거든. 칠판 강의를 할까 차라리 요즘? 살살 요즘 칠판 강의 안 하니까 좀 텐션이 떨어진 느낌이야. 칠판은 뭔가 쌤이 쓰는 맛이 있어요. 그치? 네. 강의는 어때? 전 둘 다 좋아해요. 칠판. 칠판이 더 나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하니까 수업 잘 하는 티가 안 나잖아. 나 수업 잘하는데. 칠판으로 수업해 잘하는 맛이 나는데. 그래야지 창빈이도 아 우리 선생님이 졸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건데. 너무 하남자예요. 너 혹시 무표정 연습하냐 너 집에서? 거울 보고? 표정 안 짓기 연습해? 자 수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화면이 어디 갔냐? 나와라! 눈 사라지고 어? 됐어.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풀어야 될 게 아까 X축과 이론 각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1767번이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이 표현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표현이야. 중3 때 귀를 안 열고 수업 들었나 봐. 지금 좌표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직선이 이렇게 된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X축과 이루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가 지금 X축의 양의 방향이거든, 오른쪽이. 그거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렇게 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를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크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각을 세타, 뭐 여기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기울기를 구할 때, 이 선의 기울기 값을 구할 때 기울기 값을 탄젠트 세타로 구합니다. 그런데 둔각이었을 때는 이때 기울기 값은 그것도 탄젠트로 구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네. 뭐가 문제냐면은 탄젠트 30의 값은 누구죠? 탄젠트 45의 값은 누구예요? 탄젠트 60은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 문제야. 둔각이 돼버리면 탄젠트 120이 누구죠? 탄젠트 135는 누구야? 탄젠트 150은 누구야? 몰라요. 이건 수원이잖아. 모릅니다.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물어본 문제는 싹 다 예각일 때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60도의 문제를 출제하는 거네요. 그래서 기울기 값이 루트 3인 걸 가지고 문제 풀란 얘기인가요? 널 제외된 거 맞아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가격 크기는 이걸 얘기합니다. 음의 방향은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이루는 가격 크기는 여기입니다. X축의 음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 아,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양이. 아니, 직선이 기준이 아니라 X축이 기준이야. X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음의 방향. 네. 이게 기준이라고. 거기서 각을 재는 거랑 여기서 각을 재는 거. 근데 그게 나뉘는 게 그걸 직선과 X축의 교점을 기준으로. 네. 네. 이제 이 표현 자체는 이해된 거 맞죠, 지금? 네. 자, 이제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거 하면 X축의 음의 방향도 이런 거 아닙니까? 120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는 절대 시험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싹 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으로 출제합니다.
자,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이제. 몇 번 풀어요? 틀렸네? 네. 풀어줘요? 네.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해요? 모를 줄 몰랐죠? 쌤이 뭐랄까. 아, 선생님 착한 사람이 아니어서? 쌤이 이것도 모르냐고 뭐랄 수도 있잖아요. 에이, 모르면 알려는 주지. 욕은 해도 알려는 주지. 자,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기울기 값을 탄젠트 60으로 지금 풀려고 합니다. 탄젠트 60의 값이니까 루트 3이 기울기고요. 지나는 점의 좌표는 지금 4,2점을 지난다고요? 이것만 하라고요. 기울기 값은 루트 3, x의 좌표 뺐고요. y에서 2루트 3을 빼서 이항했습니다. 따라 직선의 값은 y는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직선의 a, b의 값을 빼라고 얘기했으니까 a-b의 값은 2루트 3의 값이 답이에요. 틀렸네. 나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자, 그 다음 풀어야 몇 번이죠? 아, 이거 딴 사람들 보면 안 되는데. 아이씨, 이러지 말자. 자, 풀어야 빨리 얘기해 주세요. 연필 색깔은 왜 그 모양이죠? 니네 둘 다, 내가 너무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아니, 다른 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생각이. 분홍색? 미국에서는 분홍색 셔츠 입으면 다 게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자는 분홍색 안 한다며. 게이가 와서 나랑 사귈래? 하면서 더듬을 수 있어, 미국에서. 핑크색이 남성의 약간 상징색이었대요. 옛날에. 어떤 새끼가 그런 말 하죠? 옛날에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글쎄요. 반티에서 저희가 핑크색 반티를 주문을 품절. 여고에서 졸라 중국에서 없어지지 않았을까? 남고가 아니고? 남자가 분홍색? 저희 학교에 핑크 색깔 유니폼 있어요, 반티. 쌤 대학 다닐 때 게이바 같은데 한번 가본 적 있거든? 아씨. 그런데 친구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개인 친구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봤더니 게이들 분홍색 겁나 입고 있던데? 근데 게이 색깔 따로 있을 텐데. 그러니까 되게, 쌤도 나는 게이가 아닌데도 게이한테 3번 고백 받아봤거든? 그런데 게이들이 니네 분홍색 입고 있으면 나중에 조심해. 인생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어. 받아줬어요. 뭘 받아줘. 뒤에 패버렸지. 자, 그 다음 프로젝트 빨리빨리 얘기하고. 1800. 민호 네 옆에 앉으니까 지금 목소리 이상하게 나오잖아. 1854번 전에는 없나요? 1854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값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직선의 절편값들이 둘 다 3이네. X절편, Y절편 값이 3이 되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1사분면에서 교점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1사분면으로 지칭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사분면이죠. 여기서 교점이 빨간색의 영역에서 교점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K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이 직선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직선에 대한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 거죠? K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의 좌표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정점 좌표가 누구죠?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의 절편값은 각각 3이었잖아. 근데 일사분면에서 교점이 발생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일사분면에서 교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일사분면의 교점이 아니고요. 이건 X축의 교점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것도 일사분면의 교점이 아니라 Y축의 교점입니다. 나의 바램은 요 사이 있을 때가 1사분면에서 교점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지금 K의 값의 범위가 필요한데 K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K라는 녀석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K의 역할은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나요? K 역할이 기울기 역할이니까 기울기의 범위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때 기울기 찾고 있습니다.
이때 기울기가 누군데요? 4분의 이때 기울기 찾고 있습니다. 이때 기울기는 누군데요? 4. 그래서 문제에 구한 K값의 범위의 값은 4분의 1부터 4 사이 있을 때가 1, 4, 5에서 교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 곱해서 답은 1이고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이죠? 1858. 1458번으로 갔습니다. 1858번으로 갔습니다. 58번 문제가 직선이 지금 첫 번 직선, 두 번 직선 다 그릴 수 있는 직선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한 직선이 있습니다. 그때 3,1을 지난다고 한다면 모든 가능한 A의 값이 필요합니다. 축을 그리지 않고 그림만 그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값은 2인가?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2라서 좀 가파른 녀석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두 직선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는데? 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니까 수직 관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수직인 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아무튼 수직인 녀석을 문제가 줬고요. 그 중에서 직선을 2등분한 직선이 있다고? 각을 2등분한 직선? 이쪽 90도를 2등분한 직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직선이 대충 2등분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녀석의 값은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 2등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을 어떻게 구분하지? 파란색. 자, 이쪽 각을 2등분하는 선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 각이 2등분된 녀석과 여기 각이 2등분된 녀석의 값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 직선이 3,1을 지난다고요? 그럼 3,1을 지나니까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선이 대충 여기 선이 대충 x는 3이라고 한다면 이 선이 x는 3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한다면 이 점 좌표인 a 값을 구하고 이 점 좌표인 a 값을 구하는 얘기 같거든. 그 a 값은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을 요구합니다. 직선과 직선에 대해서 각을 2등분하는 선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거든. 자, 이런 두 개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 선이 여기는 선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2등분한 선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각을 2등분합니다.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좌표에서 각각의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값은 똑같을까요?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랑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똑같을까요? 왜 똑같죠? 여기 각의 크기가 직각인가 수산발 내리면 가운데서는 공통되나요? 각의 크기 똑같고요. 직각도 똑같고 각도 똑같고 가운데 선분도 공통됩니다.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다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은 점선의 길이가 똑같은 거죠. 이 점을 x, y로 놨을 때 x, y에서 각각의 직선까지 있는 거리의 값이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실은 두 개의 직선의 각을 2등분한 선은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한 선은 두 직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똑같은 점의 자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두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똑같은 녀석입니다.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풀이는 두 직선을 더하기 또는 빼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누군데요? 더하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빵인가요? 두 개 빼려고요. 앞에 뒤에 거 빼보겠습니다. 빼면은 x 마이너스 3y는 빵인가요? 이거 두 개만 나옵니다. 대부분 문제는 이 두 가지 각을 2등분하는 선이라든지 두 직선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의 자취는 항상 더하기 빼기만 하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구해보려고 하는 거는 뭘 구할 생각이냐면 제일 처음에 이거 구할 생각입니다. 빨간색 위에는 점의 좌표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재려고 하는 중이고요.
빨간색 위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값을 재볼 생각입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은 x, y로 놓고서 거리 재고 있습니다. x, y에서 이 직선까지 있는 거리가 뭐죠? 앞에 것까지 있는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 2x-y-1이죠. 또 요만큼 거리의 값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 재고 있습니다. 거리의 값은 루트 5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1인가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똑같다고 놓을 거잖아. 똑같다고 놓게 되면 분모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가 똑같은 거예요? 원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푸는 거지?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주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빼주는 거지.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래서 하나 더 해주고 하나 빼줄 건데 거기다 3,2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x가 3일 때 y좌표 물어본 거잖아. 지금 생각 안 나고 아무 생각 없이 다음 빼야지. 딱 한 가지만 조심해야 돼. 분모값이 똑같았을 때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똑같았을 때만. 달랐을 때는 식 세워서 풀어야 되고요. 같았을 때는 루트 5, 루트 5 똑같았을 때는 그때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끝납니다. x한테 3대입 했더니 y가 누구죠? x한테 3대입 했습니다. y의 값은 1인가요? 네. 두 개 값을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더했더니 답은 마이너스 6이죠? 이런 문제는 풀이 없이 금방 암산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이할 게 몇 번인가요? 1867번으로 갔습니다.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라고 하네요. 145면 위에 점 A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A점이 145면 위에 있는데 345면 점 B점에 대해서 두 점 좌표를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B 두 점 좌표는 Y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OB의 값은 OA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점의 좌표를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을 선생님이 만약에 A, A라고 한다면 B점 좌표의 값은 뭘까요? 원점에서 A, A까지 거리의 값은 A 루트 2인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B까지 거리의 값은 2 루트 2A? 그러면 점이 누구냐고? 이러면은 두 배 관계 있을까요? 5A 길이는 A 루트 2인데 이건 2A 루트 2니까 1 싸우면 3 싸우면 A 값이 양수인 걸 전제로 점의 좌표를 잡았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리까지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되죠? 민우 그 표정은 뭔가 이해가 덜 된 표정인데요? 다 됐어요. A점에서 Y축에 내린 수의 반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A점 좌표가 누군데요? 네, Y축에 수렴을 내렸으니까 0,2라고 말씀하신 거죠?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의 반은 누군데요? 네, X축에 내린 수의 반은 마이너스 2,0이네요. 그런데 AL이라는 직선과 BH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P점이고요. OP라고 하는 직선과 LH가 만나는 점이 Q점입니다. 그때 OQL을 지나는 원의 넓이의 값이 2분의 81파이였을 때 OA 곱하기 OB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제 상황은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 그림을 그려야지만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이제 그림을 그려서 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선 위는 점의 좌표가 있었고요. B점 좌표의 값은 한 여기쯤에 찍어야 되겠다. B점 좌표가 있었고요. A점 좌표도 있습니다. A점에서 수세말은 Y축에다 내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 X축에다 수세말 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을 연결하라고 하는 건 AL과 BH의 교점을 구하라고요.
AL, BH, 그 교점좌표의 값이 P점이라고? 교점좌표의 값이 지금 P점입니다. 근데 원점과 P점을 연결하는 선도 있어야 되고요. 원점과 P점을 연결하는 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LH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필요하다고? 그때 만나서 생긴 교점이 Q점입니다. 그때 연결하라고 하는 거는 O, Q, L을 연결한 원이 있습니다. O, QL을 연결하라고 O, QL? 원점이랑 Q점이랑 L점? 이 세 점을 연결한 원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의 교점인 Q점 좌표가 먼저 난 제일 처음에 궁금해. 난 Q점이 알고 싶어. 왜냐면 원점도 알고 있고 L점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이 OQ를 연결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직각삼각형이 되면 A의 값을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설명하기 이해된 거 맞아요? 제일 처음에 빨간색 선부터 구해볼까요? 빨간색 선을 구하려면 P점 좌표 필요한 것 같은데 P점이 지금 이 빨간색 점이 P점입니다. P점 구하려고 합니다. P점 좌표를 구하려면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것들을 필요합니다. BH? B점도 알고 있고 H점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B점하고 H점 연결한 직선이 필요합니다. 기울기가 누구죠? 기울기는 2분의 3, Y절편 A. 기울기 값은 2분의 3이고 Y절편 값은 A입니다. 그 다음 또 필요한 선이 누가 필요하지? AL도 필요해요? AL 구하고 있습니다. AL 기울기 구했거든요? AL 기울기는 누구야? 기울기는 3분의 1. 근데 A 대입했을 때 A가 나와야 돼? 이러면 A 대입했을 때 A가 나오나요? 두 직선의 교점좌표가 필요합니다. 연립했습니다. 2항 했더니 2항이 좀 아이씨 2항을 못하겠네. 2분의 3 빼기 3분의 1 좀 해줘. 6분의 7? 6분의 7x가 마이너스 따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7분의 2? P점의 x좌표값 마이너스 7분의 2a입니다. 이걸 대입했더니 7분의 4a인가? 맞아요? 네. 그럼 P점 좌표는 구했습니다. 원점과 P점을 연결한 직선의 값이 궁금합니다. 기울기 구했습니다. 원점하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 마이너스 2인가요? 이 직선은 지금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입니다. 이제 파란색 선도 필요하잖아. 파란색 선인 요거 지금 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LH 구하고 있습니다. LH가 누군데요? 기울기.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리고 y절편의 값은 a고? 그러면 관계는 수직인 관계 맞아? 그러네. 기울기가 지금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한 녀석은 2분의 1이니까 수직인 관계 맞네.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잖아. 직각이죠. 직각인데 반지름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이게 원의 넓이라고? 그럼 반지름 길이 값이 뭔데?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2분의 9예요? 반지름이 루트 2분의 9입니다. 반지름이 루트 2분의 9? 그럼 지름 길이는 누군데? 지름 길이는 2배에서 9루트 2가 지금 지름이에요? 지름이 9루트 2였으면 좋겠는데 지름이 지금 여기 길이 아니야? 여기 길이?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이 중점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L점 좌표를 알 것 같은데? 마이너스 2가 누구라고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건 5a 곱하기 5b를 구하라고요? 5a 값이 아까 a로 튀었나? 근데 a가 지금 음수야? a 값은 누군데요?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유리 안 할게요. a로 튀는데 절대값 씌워야 되겠다. 선분의 길이니까. 5b 길이가 누구였죠? 2a로 튀었나요? 된 거 맞아요? 따라서 이 값은 지금 4a제곱인 것 같습니다. a제곱 대입했습니다. 162가 답이에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869번. 1869번으로 갔습니다. 민우야, 눈이 썩어가고 있어. 잠을 못 자가지고. 야동은 하루에 한 편씩만 보세요.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야동 하루에 하나씩 보시라고요. 2개씩 보지 말고요. 시리즈로 막 6개씩 보지 말고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의 값은 2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A라고 하는 꼭지점 좌표를 MN을 접는 선으로 해가지고 MN? 아, 접는 선은 MN이 아니구나. MN 위에 A 다시가 있도록 접었을 때 MN이라는 선분과 만나서 A 다시였을 때 A하고 A 다시 B 사이의 거리의 값이 필요합니다. A하고 A 다시 B 사이의 거리. 그럼 지금 문제가 구하라는 길이의 값은 여기 길이 구하는 얘기야? 여기 길이? 나한테 빨간색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거리만 구하세요.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점과 직선의 거리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될까? 상황이. 이건 투 스텝부터는 A 다시란 점의 좌표? 아, 정삼각형이 될까? A 다시하고 A하고 B하고 연결하면 정삼각형일까?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길이하고 여기 길이 2였죠? 여기 길이도 연결하면 여기 길이도 2죠? 그대로 접어올렸으니까요. 여기도 2일까? 왜 여기가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가 누구라고요? 중점이라고요? 중점이라고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맞아요? 그럼 이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자체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한 변 길이가 2가 되는 정삼각형이네. 그럼 빨간색 길이 거 그냥 정삼각형 높이 구하라는 것 같은데? 한 변 길이가 2가 되는 정삼각형 높이 값 구하라고 합니다. 높이 값이 누군데요? 네, 답은 루트 3이 답이네요. 아주 쉽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870. 187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가로 길이 값은 16이고 세로의 값은 8이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원이 서 있는 모양이야. 원은 3개의 변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점하고 C가 만나도록 종이를 접었습니다. 접었다 다시 펼쳐 생기는 선이 원과 만나 생기는 점 PQ에 대해서 선분 PQ의 길이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분 PQ의 길이가 필요한데 야, 좀 어렵다. 세로 길이의 값은 8이었고 가로 길이의 값은 16이었는데 이 원은 반지름이 몇이야? 원의 반지름 값은 지금 4인 모양입니다. 반지름이 4인 원인데 선을 그었다고 A점을 접어서 C점이 되게끔 접었다고?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려나? 일단 쌤은 A하고 C를 연결해 볼 생각이거든?
A하고 C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A, C를 연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누가? 아, 여기 접는선하고 직각이었을까? A점 좌표 C점의 고동 접었잖아. 그럼 그렇다는 말 자체가 여기가 직각이라는 얘기였을까? 직각이 되야지만 이렇게 접어질 거 아니야? 이게 접는선이었지?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러면 A를 접어서 C로 겹쳐지게끔 접었기 때문에 A가 접혀서 C로 오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 길 있잖아. 이 점 좌표의 값을 이 점 교점 있죠, 요점. 이 접는 선이랑 파란색 교점 있잖아. 이 교점 좌표는 어디 있을까? 길이가 똑같다고? 여기도 길이가 똑같을까? 여기 길이? 이해돼? 이 삼각형,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이랑 위에 있는 이 삼각형 합동일 것 같은데? 그럼 이 점 Q점 좌표는 얘가 만나는, 원이랑 지금 만나는 점 아니야? 그런데 이 원을 잘 생각해봐. 이 원을 잘 생각해보면 이 원의 반지름 4지? 나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점 좌표는 여기 정중앙에 있나? 정가운데야? 사각형에? 그런데 그 점이 이 점 아니야? 그림에 약간 이 점하고 이 점이 다른 점처럼 보이거든? 그지? 하지만 이 점은 한 점일 거야. 이건 정가운데 점일 거라고. 되신 거 맞아요? 이해된 거 맞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현의 길이가 필요해 지금. 현의 길이 K값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으로 해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직선하고 원의 방정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점선의 기울기가 누군지 알아요?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러면 이쪽 점선의 기울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을 옮겨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태 원의 방식, 직선의 방식으로 안 풀어도 되겠다.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이었을 때 원의 중심에서 반증 길이 값이 4라고요? 여기 교점 P하고도 연결해도 반증 길이 4죠. 근데 이 선의 기울기가 2라고요? 근데 이 선은 BC에 평행한 선이야, 이 선이? 원의 중심하고 Q점은 날아가는 점이니까 BC라는 선이랑 평행한 선일 것 같은데? 그것도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럼 문제는 지금 여기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길이. 근데 기울기가 2라며. 기울기가 2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한다면 특징이 뭔데? 여기 한 칸 갔을 때 두 칸 가는 성질이 있어요? 아이씨, 근데 이건 지금 한 칸 갔을 때 두 칸 간다고 했을 때 정삼각형 아니네? 한 칸 갔을 때 루트 3만큼 가야지만 정삼각형이지. 에이씨, 이건 교점 구해서 거리 구해서 풀어야 되겠다. 자, 이걸 옮겨왔습니다. 쉽게 풀기 위해서 원의 방식도 알고 있고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저걸 지금 옮겨오려고 합니다. 원은 반지름 사이즈가 몇이라고요? 4라고요? 그럼 원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x 플러스 y 제곱의 값은 16인가요? 그런데 점의 좌표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면서요? 기울기가 2가 되면서 Q점을 지나요? 이 점 좌표가 누군데요? 마이너스 4,0이에요? 기울기의 값은 2고요? 직선의 방식이 누군데? y는 2x 플러스 8인가요? 마이너스 4 되면서 빵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난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풀고 싶어. 원의 중심 점의 좌표에서 직선까지 거리만 재면은
반지름이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빨간색 길이만 알면 현의 길이 절반 길이 구할 수 있죠? 나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려고 합니다. 직선 방식은 지금 2x-y 플러스 8의 값은 빵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빵, 빵에서 거리 재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 쟀더니 거리의 값이 루트 5분의 8? 여기 빨간색 길이의 값이 루트 5분의 8입니다. 그러면은 K라고 하는 녀석의 절반 길이, 여기 길이의 값은 2분의 K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만 사용하겠습니다. 2분의 K를 제곱한 녀석과 루트 5분의 8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합의 값이 16? 앞에 거는 지금 4분의 K제곱 플러스 5분의 64 16. 아이, 산수 못하겠다. 20을 곱해? 그냥 이항에서 그렇게 합시다. 20 곱했더니 5K제곱. 아니, 숫자 너무 커져. 5K제곱이에요? 그러네요. 20 빼야겠습니다. 20 뺐더니 5K제곱. 4 곱하기 64. 64? 아니다, 20 뺐으니까 320? 이항했습니다. 5K제곱의 값은? 네, 답이 64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이어서 연달아 2개 하면 돼요? 그런데 걱정이다. 민호가 좀 좀비 같아서 걱정이다. 민호야, 왜 네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으려고 준비해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13번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A는 4, B점의 좌표는 4,5, 가로 길이값 4, 세로값이 5가 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BA라고 하는 선의 양 끝점이 아닌 서로 다른 점 D점하고 E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OD라고 하는 선이랑 직선 C라고 하는 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F점이고요. 사각형 OAEF, OAEF라는 아래 있는 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BCFD라고 하는 위에 있는 넓이, 위의 넓이보다 아래 넓이가 4만큼 크다고. 그랬을 때 OD라고 하는 선이랑 C라고 하는 선의 기울기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9분의 7입니다. 상수 AB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이의 차이값은 4, 기울기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9분의 7. 그럼 E점 좌표와 D점 좌표를 가정해서 문자로 놓고 풀어야 되겠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산수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지금 AB의 값이 상수 AB, F점 좌표가 AB였다고? 난 일단 D점 좌표, E점 좌표를 가정할 생각이야. D점과 E점을 가정하려고 하는데요. D점 좌표의 값은 4,D라고 할게요. E점 좌표의 값은 4,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점 좌표는 교점이니까 직선 방식을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엔 직선 OD라는 직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직선 OD의 값이 누구죠? 기울기 4분의 D인가요? 원점을 지난 직선이기 때문에 Y는 4분의 DX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선 C라는 직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C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지?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쓰지 말까? 4 빼기 빵 2 빼기 5 4에서 빵 뺐고요. 2에서 5 빼요. 기울기 맞게 썼나요? 그리고 y절편의 값이 5인 모양입니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기울기의 곱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OD라고 하는 선의 기울기와 C라는 선의 기울기의 곱? 기울기의 곱의 값이 누군데? 16분의 D 곱하기 2-5? 이게 첫 번식입니다. 그 다음 넓이도 구해야 되잖아. 넓이가 불편하네. 넓이가 불편해. 그럼 넓이의 값은 지금 이 넓이를 구합시다. 사각형 OA
OAEF의 넓이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 사각형 BCFD라는 넓이도 구하기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 그 넓이 차이값은 4라면서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구하면 안 될까? 이렇게 구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각각의 사각형을 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하거든. OAD라는 넓이에서 삼각형 BCE라고 하는 삼각형 있죠? 이렇게 뺀 값도 4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말 이해되시나요? 여기 넓이를 공통 넓이라고 생각해서 두 사각형 넓이의 차이값은 삼각형 넓이의 차이값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되신 거 맞으세요? 이 사각형한테 색칠한 걸 더하고 이 사각형한테 색칠한 걸 더하면 각각의 삼각형이 될 거라서 어차피 색칠들은 빼서 지워질 거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우야, 네? 너 지금 집중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여기가 이해된 거 맞냐고요? 눈빛은 아니었는데? 정말 이해된 거 맞아요? 진짜. 삼각형 OED의 넓이의 값 구하려고요. 삼각형 OED의 넓이가 몇인데요? 밑변의 값은 4, 높이의 값은 D인 것 같습니다. 네, 넓이의 값 2D인 것 같습니다. 삼각형 BC의 넓이 구하려고 합니다. BC의 넓이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밑변 값은 4인데 높이의 값이 5-2인가? 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2. 2 곱하기 5-2예요? 그 차이값이 좀 4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은 고백값도 알고 있고요. D하고 2-5를 더한 녀석의 값이 뭐라고? 2야? 식 두 개 연립하면은 각각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립할까? 첫 번째 거는 16배 했더니 연립이 불편하네. 1번씩, 2번씩 연립하고 있습니다. 16배 하면 누구냐? D 곱하기 2-5의 값이 마이너스 9분의 7 곱하기 16?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9분의 7 곱하기 16이라고 쓸게요. 이거의 근해값이 d하고 2-5라고 할 수 있나요? 근거계수 관계를 통해서 지금 2차 방정식 써봤습니다. 이걸 인수분해서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9배 했더니 9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7 곱하기 16은 빵입니다. 인수분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나 내가? 차이가 아니지 9배 여기다 9배를 안 했네. 여기 18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 차이값이 18 되게 하세요. 아, 2 주면 14고 8, 14, 8 마이너스 14하고 8하고 3하고 3하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지금 값은 뭐뭐 있냐면 t의 값이 한 녀석의 값은 3분의 14 또 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요? 아, 산수 더럽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었던 건데 누가 d야? 3분의 14. 3분의 14가 d예요? 이쪽에 5d의 길게 양수니까요. 그래서 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분의 14. 그 다음에 2-5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이어서 두 개의 직선을 다 구한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직선, 이 두 개의 직선 얘기합니다. 따로 직선 OD의 값이 누군데요? Y의 값은 6분의 7?
그 다음 녀석의 값이 C라고 한 직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C의 직선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인가요? 난 두 직선의 교점만 이면 끝나는 거였고, 이제 이거 두 개를 해봅시다. 아이고야, 열방식이 왜 이렇게 괴롭냐. 이항했더니 6분의 11? 6분의 11 x의 값이 5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11분의 30? x가 11분의 30이면은 y의 값이 누구야? 11분의 35? 두 개 값을 더하라고 하겠습니다. 11분의 65. 11분의 65에 22배 하라고요? 따라서 답이 130? 이해되신 거 맞죠? 그냥 산수만 많은 것 뿐이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은데? 이걸 바꿔서 따로따로 구하면 개빡치니까 공통된 넓이의 값을 포함시켜서 삼각형 빼기 삼각형을 해석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74번으로 왔습니다. 74번은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개의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한 배의 길이가 18짜리가 되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의 제일 가운데 있는 점의 좌표 9,9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만나는 세계직선 LMN의 값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이런 식으로 6등분 했습니다. 야, 여기 사각형이 6등분이 된다고? 사각형 넓이 6등분 했을 때 L의 XL편의 값이 A라고 한다면 A의 값이 6부터 10 사이 있을 때 M하고 N의 기울기의 고백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곱에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MN의 기울기의 고백값을 구하라고? MN의 기울기의 곱.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여기는 각은 다 똑같을까? 각이 똑같은 상태에서 LMN의 값이 회전만 해도 각이 똑같은 상태에서 회전해도 넓이의 값 항상 똑같나?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니 원이라고 한다면 세 개의 선이 회전하게 되면 아무리 회전해도 넓이는 똑같은 거 아니야? 6등분 하게 되면? 내 말 좀 이해돼요? 원이라고 한다면 세 개가 각이 다 똑같았을 때 아무리 세 개의 선이 회전해도 넓이는 무조건 똑같은 거잖아. 사각형도 그게 적용이 될지 그걸 궁금해 지금. 여기 있는 각이 싹 다 60도기만 하면은 이 선이 이 엘레멘의 값이 아무리 회전을 해도 이 점을 9,9를 기준으로 회전해도 넓이가 항상 똑같나? 이게 궁금해. 내 말 지금 납득하시나요? 넓이가 똑같을까? 60도기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0도? 제일 단순하게 이렇게 쪼개볼까? 여기 중점들 연결해가지고 선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연결했다고 칩시다. 내가 잘 그렸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는 녀석과 X축과 수직인선을 그리고요. 이거는 X축과 이룬 가격 크기가 30도짜리. 이거는 X축과 이룬 가격 크기가 150도짜리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가격 크기는 다 60도죠? 날 좀 납득하시나요? 그랬을 때 넓이가 진짜 똑같은지 확인하려고요. 전체 넓이의 값은 한 변기가 18이니까 넓이가 몇이야? 전체 넓이 값은 324입니다. 이걸 6조각 냈으니까 6으로 나눠주면 하나의 넓이 값이 몇이 나와야 돼? 20인데 54. 하나의 넓이가 54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이 점 좌표의 값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선은 기울기가 몇인데? X축과 이룬 가격키가 30도면 기울기 몇이냐고요?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오른쪽으로 3칸 가면 위로 루트 3만큼 가는 거잖아. 지금 여기가 지금 9칸이라며. 높이가 몇이라고요? 여기가 9칸이었을 때 3루트 3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3루트 3이면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9-3루트 3. 여기 길이의 값은 9인가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8-3루트 3 곱하기 9의 값은 절대 54는 안 나오네. 그죠? 이 하나의 넓이의 값이 54가 안 나오네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60도를 유지해서 회전한다고 해서 넓이값 똑같은 상태가 아닌 거네. 망했다. 세 선이 넓이를 6등분 했을 때 nx절편의 값이 a였을 때 기울기의 고백값의 최대값과 최소값? 뭘로 풀란 얘기야? 싹다 넓이가 54였으면 좋겠어. 54. L의 기울기. 에이씨, A란 미수를 놓고서 그냥 계산하라고? 이차함수로? 그냥 합시다. 산수량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직선 L 있죠? 직선 L은 지나는 점의 좌표가 A, 0인가요? 지나는 점의 좌표가 A, 0하고 9, 9를 지나고 있나요? 그 직선의 방식을 구하려고요. L이라는 직선은 필요가 없나, 구태여? 네, L이라는 직선 구태여 구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넓이의 값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이 넓이가 몇이어야 된다고요? 이 넓이가 하나의 넓이가 54여야 된다고요? 이 넓이가 54가 나오도록 하는 2점 좌표 구하려고요. 넓이가 54가 나오는 2점 좌표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각형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81이라고 하는 넓이에서 뺀 넓이가 27이어야 돼? 그럼 두 사각형 넓이의 값을 구해서 27이 나오도록 하는 2점 좌표 구하려고요, 그냥. 그럼 직선까지도 필요 없겠다. 직선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다. 옆에 있는 이 넓이랑 이 넓이 구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난 이 y절편의 값이 누군지 몰라서 y절편의 값을 t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 넓이의 값이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9-2 곱하기 9. 그 다음 이쪽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9-t 곱하기 이 값이 몇이었으면 좋겠다고요? 27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저 넓이가 27 나오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9로 약분했고 2배 했습니다. 그럼 9-a 플러스 9-t의 값은 6인가? 맞아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t의 값이 궁금했거든? t의 값이 누구야? 12-a? 그럼 나는 지금 m의 기울기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지나는 점의 좌표가 0,12-a하고 9,9를 지나니까 m의 기울기 구했습니다. m의 기울기가 누군데요? 9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a-3이라고요? 이게 지금 처음에 m의 기울기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거 말 잘못했네. 이게 m의 기울기가 아니지. n의 기울기죠. 이제 m의 기울기 구해야 되죠? m의 기울기 구하려면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삼각형 넓이도 54 해야 되잖아. 높이의 값은 9잖아. 밑변 값은 12 해야 돼?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이 점 좌표는 t보다 12만큼 커진 거잖아. t보다 12만큼 커진 거니까 누구라고?
그냥 아니 뭐 24. 24-1이라고요? 끝났네. 내가 지금 구할 거는 m의 기울기 구하는 중인데 m의 기울기의 값은 0,24-a하고 9,9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인가요? 기울기 구했습니다. 9분의 이 두 개를 곱한 녀석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럼 두 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백값을 y라고 놓을게요. 고백값이 81분의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a의 범위의 값이 6부터 10까지 어디를 블록이죠? 대칭축은 네, 대칭축의 값은 9가 대칭축이라고요. 6부터 10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6부터 10까지 그림을 그리면 단지 2차 함수 최대값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대값은 6대2한 게 최대값이야? 6대2 했습니다. 6대2 하면은 3 곱하기 6대2면 음수가 나오냐 왜? 그러니까 제곱하라고? 6대2 했더니 3 곱하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9대2 했습니다. 9대2 했더니 81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6이니까 약분은 몇이야? 마이너스 9분의 4? 맞아요? 그때 최대값 베타의 값은 아니다. 최소값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4고요. 최대값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두 개 제곱해 더하시라고요. 알파 제곱의 값은 9분의 1, 베타 제곱의 값은 81분의 16? 더했더니 81분의 25? 그때 분자분모의 값 약분 안 되니까 더하라고 했습니다. 답이 106이 답이에요? 약간 전국에서 30번 30번 문제긴 한데 할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뒤에 있잖아. 뒤에 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재밌게 깬다면 이렇게 하세요. 다 깼어. 네. 자, 1875번은 예전에 민우가 풀 줄 알았던 문제야. 처음 보는 문제인데. 아, 그래요? 난 널 이 똑같은 문제를 2번 알려준 것 같은데? 그것도 네가 중학생일 때? 강훈이도 이거 푼 적 있는데?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 문제는 계엄센 수학, 무제입센 수학에 다 들어있는 문제고요. C편에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산수량 맞춰오지 그랬어. 산수량 되게 많은데. 싸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힘들게 하려고 산수량 많은 것만 틀려서 왔네. 도전도 안 해봤어요, 쌤. 아, 그래요? 자, 이 문제는 맞아. 이 문제 어려워 보이고 한두 번 풀 때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풀게 됩니다. 익숙해서 풀게 되는 문제고요. 학교 시험은 잘 출제합니다. 여태까지 이 동네에서 이거 문제를 숫자 살짝 바꿔서 출제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가로 길이 값이 지금 4가 되고 세로 길이 값은 6입니다.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BC의 중점 좌표 M점이 있습니다. M점하고 S점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DC의 중점이 M점이었고요. 대각선 AC라고 하는 대각선 위에 P점이 임의점 P점이 있고 세개 직선 BC, DC, AM에 내리는 수선의 발이 QRS가 수선의 발들입니다. P에서 수선의 발들인 게 QRS가 수선의 발들이고요. PQ의 길이하고 PS의 길이가 똑같도록 한다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식 세우세요. PQ하고 PS 가지고 식 세우세요. 그때 PR의 길이를 맞춰주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P점의 좌표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길이가 똑같도록 하는 P점 좌표만 구하세요. P점 좌표를 구하시고요. P에서부터 R까지 길이를 나중에 구하세요. P점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A를 원점으로 잡든지 C를 원점으로 잡든지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땡겨요? 땡기는 거 빨리 얘기해. 알겠습니다. C를 원점으로 잡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C의 점 좌표의 값을 원점으로 잡았습니다. 자, C점을 원점으로 잡고 나면은 난 점의 좌표들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은 누구라고요? 그럼 직선 AC가 누군데요? 직선 AC 누구냐고. 네, 이게 AC라는 직선입니다. 그럼 직선 위에 있는 P점 좌표를 뭐라고 잡을 건데? P점 좌표 뭐라고 잡을지 계획 세웠나요? 아, 빨리 불러. 나는 P점 좌표의 값을 마이너스 2,3이라고 잡아야지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A의 부호는 양수입니다. 마지막에 구하는 건 PR 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PR? 그럼 PR은 뭘 구하는 건데? PR이요. 뭐 구하냐고 우리 지금. 아, P점 좌표 이거면 PR 길이가 뭐냐고 물어보잖아. 나 이거 궁금해요 지금. A 말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자, 이제 점의 좌표 중에 M점 좌표가 누구죠? 그러면 M점 좌표 M점 좌표 0,3입니다. 나는 AM 직선의 방식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선 AM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Y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이 직선 AM이네? 나 P점에서 S까지 거리 잴 거잖아. P에서 Q까지 거리는 잴 필요가 없잖아. 땡큐. 모르는 또 이거 모르는 나쁜 새끼들도 있을까요? PQ 길이는 몇인데요? 3A. 네, PQ 값은 3A입니다. 난 PS 길이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쉽네요. 직선의 방식을 표준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직선의 방식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의 값이 빵인지 검토 좀 해주세요. 나 맞게 썼나요? 자, 어디서 거리 재자고요? 마이너스 2,3a에서 거리 재자고요? 자, 거리 쟀습니다. 5분의 6a 마이너스 12? 이 길이가 몇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3a PQ 길이랑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절대값 6a-12의 값이 15a. 한쪽에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하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달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a라고 달았고요. 플러스일 때 계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일 때가 누구죠? a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일 때 계산하고 있습니다. 7분의 4? 둘 중에 뭘 선택해요? 왜요? A가 양수였으니까요? 끝났네요. 답이 뭐라고요? 네. 엄청 쉽네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딘 걸 원점으로 잡고 대충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창빈 다음에 똑같은 문제 숫자 바뀌어서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말씀하세요. 수학이요. 네. 부담부터 써야 돼요. 선생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저희 반 모범생들이 다 F3 있거든요. 네. 원래 너희 반에 너 그중에 못 들어오는 거고요. 네. 니네 반 1등이들. 맞아. 저희 반 뭐지? F3 다 반 1등 할 만한 성적 갖고 있는데 네. 셋이 다 삐까 떠가지고 네. 서로 나누는데 네. 걔네들 다 수학 5단부터 비슷한 걸 하긴 하고 네. 문제를 다시 써서 푸는 거 이건 해야 돼.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즘 출판 문화가 더 발달해서 대부분의 니네가 틀린 문제를 또 풀고 할 수 있을 만큼 수학 참고서에 똑같은 문제 겹쳐 매번. 지금 풀었던 문제도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대한민국에 출간하는 모든 참고서에 있는 편이거든, 이 문제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나와준 프린트, 학원에 주는 프린트, 시험 기출문제 중에도 있을 테고, 똑같은 문제를 막 엄청 많이 봐. 그 구태와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내가 실수한 것들을 나중에 꼭 할 수 있을 상태 될 만큼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세상이야,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참고서가 시중에 판매된 참고서가 내가 사서 푸는 게 몇 권 없었거든?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여러 번 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실은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다른 책에 많이 있어서 그리고 잘 살잖아, 대한민국 요즘. 책 풀고 와서 버리고 책 사서 또 풀고 하잖아. 구태 오답노트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별론 것 같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쫄려가지고. 쫄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좋아. 내가 틀렸던 문제를 노트에다 모아놓는 건 좋아. 시험 보기 전날은 항상 해야 될 일은 내가 틀렸던 문제 다시 푸는 게 필요하니까. 제가 그 F3 중에 한 명 네. 그걸 오답노트를 문제를 쓰고, 올바른 풀이 쓰고, 내가 뭘 착각했는지 쓰고. 근데 걔가 그런데 걔가 네. F3 중에 성적이 제일 낮아요. 수학 성적. 네. 그러니까 누구 따라하는 공부 하려고요? 아니 공부는 자기 공부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법을. 공부 잘하는 애들 따라해야지. 네. 너는 충분히 잘하는 애가 될 수 있었어. 근데 저 지금 네. 너만 바뀌면 되지 누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말할 때 좀 올려놔야지. 안 그러면 약간 미칠 때. 네. 이빨 털지 말고 공부를 해서 성적 올릴까요? 자, 76번으로 갔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봐주지 않고 내 말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네, 괜찮습니다. 네. 좌표 평면에는 임의점 P점이 있습니다. P점 좌표에서 두 개의 직선에 내린 수해발이 Q점과 R점입니다. P점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임의점이라고. 그런데 PQ 길이하고 PR 길이가 두 배 관계 있습니다. 그걸 만족하도록 했을 때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억은 앞에 거의 기울기는 3인데 뒤에 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그럼 첫 번째 수직인 조건은 맞는 조건인 것 같다. 그런데 P점의 좌치는 두 개의 직선이라고? 그럼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다. 직접 산수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제일 처음에 PQ 길이 값을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P점 좌표의 값은 임의점이니까 x, y로 잡겠습니다. P점 x, y로 잡으면은 처음에 PQ 길이를 구하려고 하거든? 자, PQ 길이 값이 누구예요? PQ요? 네. 내일 아침 해가 뜨겠네요. 네, 루트 10분의 절대값 3x-y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두 번째 PR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라고요? 분모값이 똑같네. 근데 관계가 지금 두 배 관계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두 배 관계라고 하니까 PQ의 길이 값이 절대값 3x-y 플러스 1의 값이 2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3y 플러스 2예요? 그럼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줄 거잖아. 왼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주자. 오른쪽은 지금 2x 플러스 6y 플러스 4입니다. 플러스일 때 정리하려고 합니다. 플러스일 때 정리했더니 x 7y 3의 값은 빵이에요? 마이너스인 녀석이었을 때 이항해주면 5x 플러스 5y 플러스 5? 그럼 니은은 참이야? P점의 좌표의 값은 두 직선이네요? 세 번째, P점의 좌치는 얘가 교점인가요? P점의 좌치는 이 위에 있는 점이거나 또는 이 위에 있는 점인데 두 개 교점을 구하라는 것 같은데 5로 약분했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1의 값은 빵입니다. 두 개씩 뺐더니 8y 빼면은 플러스 4의 값은 빵?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x의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세 번째도 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새끼 뒤에 있으니까 안 풀었네. 이건 풀려요. 뒤에는 저.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게 몇 번이죠? 끝났어요? 네. 풀이하는 데까지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네. 친구 오면 나가죠. 현우 오면은 진도 나가라고 남은 시간 놀고 아까까지도 뭐라고 시부렸죠? 기말고사 뭐 어쩌고저쩌고 시부리지 않았어요? 45분인 줄 알았어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왜 오늘 배운 적이 없어요? 아니요. 기본용도 알거 아니에요. 나도 문제를 거의 안 풀었어요. 나도요. 네.
나 진짜 근데 나 진짜 나 50도 안 풀었어. 나 원방 안 한 지 1, 2년 됐어. 둘이 병신 배틀 붙었네 오늘. 나 진짜 내가 더 멍청해라고 서로 배틀 붙고 있습니다 지금. 승자는 누굴까요? 정리를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유형별로 하나씩 풀겠습니다, 그냥. 자, 먼저 내용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원의 정의. 한 김에 다른 것도 좀 구경할까? 조금 심도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차수가 2차인 식을 2차 곡선이라고 칭합니다. 얘가 포물선인가요? 이 2차 곡선입니다. 이게 원이죠. 원도 2차식으로 표현되는 2차 곡선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식도 있습니다. 이건 타원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식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쌍곡선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수가 2차인 녀석으로 표현된 곡선, 2차 곡선을 지칭하고요. 첫 번째 포물선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포물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꼭지점도 표준으로 정의했던 것 같은데 꼭지점이 원점이고 어디로 블록인지를 가지고 포물선의 식을 정의했다면 지금부터 포물선 좀 다르게 정의하려고요. 선생님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점이고요. 이건 선입니다. 원점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과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쯤에는 점이면 한 여기쯤이면 여기 거리 똑같을까? 똑같아 보이냐? 한 여기쯤이면 이게 비슷해 보이나? 점과 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점과 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그게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의 정의가 좌표 평면상의 한 정점과 한 선 사이의 거리가 똑같은 점의 자취입니다. 이런 점들은 항상 여기 길이가 똑같습니다. 원의 정의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의 정의는 한 정점에 잡혀서 떨어지는 거리가 똑같은 점의 자취인가요? 한 정점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똑같은 점의 자취냐고요. 여기 거리 항상 거리가 똑같은 거죠? 한 점에서 거리가 다 똑같은 점들의 자취입니다. 이런 점들의 자취. 자, 타원의 정의.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쌤이 좌표 평면상에 점 2개만 찍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점의 좌표가 이런 점 2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점 2점을 찍었고요. 이건 실입니다. 실이 이렇게 된 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을 샤프로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샤프로 팽팽하게 당겼더니 지금 이렇게 당겨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시킬 겁니다. 회전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타원의 정의입니다. 두 점에서 떨어진 거리 합이 실의 길이로 항상 일정한 점의 자취. 이게 타원입니다. 쌍곡선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쌍곡선의 정의는 이번엔 점을 2개 찍고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쌤이 점을 2개 찍었습니다. 아까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길이가 실의 길이라고 했잖아. 실의 길이니까 이 길이는 항상 일정합니다. 길이의 합이 일정합니다. 이 점을 쌤 F라고 얘기하고 이 점을 F 다시라고 얘기했을 때 타원의 정의는 PF 플러스 PF 다시의 값이 이게 숫자로 일정한 값입니다. 쌍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점 하나 찍으려고 하거든. 이 녀석은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의 차이값. 또 점 하나 찍을 거야. 점을 한 여기쯤에 찍을까? 여기 빼기 긴 거 빼기 짧은 거. 그 차이값이 똑같아. 이 점을 F라고 얘기하고 이 점을 F 다시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P점입니다. PF 빼기 PF 다시라고 하는 길이의 차이값이 이게 일정한 녀석의 값을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쌍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절대값이었잖아. 어떤 점의 좌표가 여기가 더 길고 여기가 더 짧을 수도 있겠죠? 이 차이값 일정한 점의 좌표가 이게 쌍곡선입니다.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게 쌍곡선입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다시 얘기합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점과 선 사이의 거리와 같은 점들의 좌표가 포물선. 원의 정의의 값은 한 정점에서 떨어진 거리의 값 일정한 점의 좌표가 원. 타원은 두 점에서 떨어진 거리의 합의 값이 일정했을 때가 타원. 쌍곡선은 두 점에서 떨어진 거리의 차이값이 일정했을 때, 차이값이 일정했을 때가 쌍곡선. 이 모든 녀석이 다 2차 곡선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원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타원 지금 타원은 기하에서 배웁니다. 되게 쉽습니다. 금방 합니다. 저 쌍곡선도 네? 기하, 지금 이번에 기하 하는 학교 없지? 2학년 때. 저 학통이 2학년 기아. 통 통이 기아. 2학년 때 기하인 것 같습니다. 수성구 기하입니다. 아니 바뀌었어요 이번에. 너희 때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긴 해요. 바뀌어서 학통이야. 지금 올해 지금 승현이가 기하를 해. 너희는 확통을 하겠대요? 책자에 이렇게 써 있어. 네. 일단 민우 얘기니까 믿지 마. 저희 엄마 얘기예요. 아, 엄마 말씀이면 그건 좀 신빙성이 좀 있죠. 사실 저도 처음에 기아인 줄 알고. 엄마 파는 거야 지금. 원래 네 얘기인데 저도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엄마를 지금 파는 거잖아. 저도 처음에 기아인 줄 알고 엄마가 네. 호텔에서 네. 그래서 같이 약간 언쟁을 벌이다가 네. 책자를 봤는데 학통이었어요. 네.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의 좌표 A, B에서 떨어진 거리에 일정한 점의 좌표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는 점의 좌표가 A, B 반지름의 길이의 값은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값이 R인데 양변 제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죠? 일반 기본 아니 표준. 네, 얘가 중심 좌표고 반지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표준형입니다. 전개했습니다. 전개하게 되면은 일반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인가요? 일반형에서는 중심점 좌표의 값은 여기는 중심도 a, b고요. 똑같은 녀석이니까 이것도 중심 좌표 a, b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식을 치환하려고 합니다. 얘가 지금 일반형인데 치환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숫자니까 숫자를 ax라고 쓸 거고요. 숫자는 bx, by라고 쓸 거고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중심점 좌표도 a, b일 건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2를 a라고 쓴 거잖아. 대문자 ab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죠? 마이너스 2분의 a하고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인가요? 중심을 확인하는 방법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름은 완전 제곱식을 다시 만들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반지름 제곱이라서 반지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름도 양수지만 반지름을 제곱한 것도 양수인 거죠? 원이 될 조건, 원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우변값이 0보다 컸을 때가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변값은 0이 될 수도 없고요. 우변값은 음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 유형의 문제 중에 마지막에 몇 번이에요? 42? 42번으로 갔습니다.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느긋하게 올라가 최선을 풀었나 보다. 좀 빨리 서두를걸. 다음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이 접하도록 가는 모든 양수 아래값의 합의값 문제가 벌써 이게 나와? 원의 위치 관계가 벌써 나온다고? 바로 푸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풀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요. 반지름의 값은 3입니다. 두 번째 거 중심점 좌표의 값 2, 1이고 반지름의 값이 R이라고요. 두 개가 서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과 원이 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치 관계가 어떤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얘기일까? 원과 원이 서로 접했을 때는 뭘 가지고 풀라는 얘기야? 약간 그거 아니에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의 값이 반지름이나 반지름의 합이랑 똑같다고 풀라는 얘기인가? 네, 그걸 생각해서 풀라는 얘기네요. 자, 접혀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중심 사이의 거리 구했습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값을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D의 값이 누구죠?
그러니까 D가 누구냐고 여기 중심사의 거리. X값은 3칸, Y값 4칸 떨어져 있습니다. 중심사의 거리값은 뭔가요? 반지름의 합의값을 구했습니다. 반지름의 합의값이 3 플러스 R이라고요? 두 개가 똑같을 때가 접하는 건가요? 따라서 아래값이 누구라고요? 2요. 근데 문제가 이상하다. 모든 양수 아래 합의값을 구하라는데? 뭐 이런 개 그지 같은 뭐지? 어쩌라는 얘기지? 답이 하나 더 있나 봐. 음수일 때 어, 아는 양수네. 어떤 거 있지? 아, 약간 변수네. 왼쪽에 있는 세니까 우리가 외접이라고 얘기해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건요? 이죠. 그럼 접한다고만 얘기했지 외접한다 내접한다 얘기한 적 없잖아. 그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거든. 큰 원의 중심과 작은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몇이죠? 지금도 중심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5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큰 원의 반지름이 요만큼이 큰 원의 반지름이고요. 요만큼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죠? 빼야 되네. 네, 반지름의 차이값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반지름의 차이값을 어떻게 구하지? 반지름의 차이값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죠? 절대값을 묘사해요? 그래 두 개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5하고 절대값 R-3의 값이 똑같도록 한 양수만 구하라고? 양수 아래값이 누군데요? 그래서 합의값은 10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요구한 거는 두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이용해서 원을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게 아니네요. 지름의 양 끝점 좌표를 알고 있으면 원의 방식을 구할 수 있는 모양인데 자, 문제가 지금 준 거는 두 점이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래. 그게 원이 이렇게 나온대. 근데 반지름의 값은 좀 반지름의 값 2라며. 그럼 지름 길이가 몇인데? 2요. 지름이 4가 되면 B점 접해서 K는 양수라고 한 것 같은데? K값은 누구라고요? K값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난 AB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AB는 중심점 좌표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중심점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인데 지름의 양 끝점 좌표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4, 빵, 1, 빵이라고요? 중점 좌표가 중심인가? 중점 좌표 마이너스 1, 빵이에요? 따라서 A의 값은 1이고 B의 값은 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잠깐만요. 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타이틀이 뭐야? 이건 또 뭘 묶어놓은 거야? 일반형이에요. 네, 대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공식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몰라야 됩니다. 근데요. 네, 내저 외저 그거 말고 막 여러 개 막. 네, 그건 아마 다음 페이지 내용 중에 할 겁니다. 유형 3번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겁나 많다. 1954번은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원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원을 나타낸다, 원이 정의된다는 전부 다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우변값 R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A의 값이 될 수 있는 양의 정수 중에서 최소값도 구하시고요. 음의 정수 중에 최대값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표준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조식 만들겠습니다. X-A의 제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Y 플러스 A의 제곱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A-를 이항했고요. 없던 게 지금 2A 제곱이 들어갔나요? 네. 반지름 제곱에다가 이 값이 양수였을 때 이 조건을 통해서 A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2111 마이너스의 값은 여기입니다. 따라서 2A-1의 값이랑 A 플러스 1입니다.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녀석의 값 마이너스보다는 작고요. 2분의 1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값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군데? 양의 정수 중에 최소값은 1인가요? 음의 정수 중에 최대값은 누군데요? 마이너스 2? 답이 3이 답인가요? 네 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세점 좌표를 지나는 원이 있습니다. 타이틀이 지금 세점 좌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세점 좌표를 지나는 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표준형에다 대입하면 큰일 납니다. 세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표준형한테 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다 세점을 대입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고요. 세점을 대입해서 전개하게 되면은 열림이 힘들어져. 문자가 5개 있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문자가 5개 있는 셈이 돼버려서 연립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표준형한테 대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형한테 대입하지만 문자가 3개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느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어느 물류회사에서 물류창고 ABC를 보유하고 있는데 B창고는 A창고에서 동쪽으로 1, 북쪽으로 1만큼 떨어진 곳에 있고요. C창고는 A에서 서쪽으로 6, 북쪽으로 8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위치에 물류회사의 새 사옥을 지으려고 할 때 새 사옥과 물류창고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로 해야 되는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단 어딘가를 원점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A창고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을까요? A창고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B창고는 어디에 있다고요? 동서남북 아시죠? 자, B점의 위치가 뭐죠? 1,1인가요? 그 다음이 C창고는 위치가 뭐지? 마이너스 6,8인가요? 근데 나의 바램은 각 물류창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위치에 새 사옥을 지은다고요? 새 사옥에서 물류창고 사이의 거리는 몇인지 구하라고요? 그럼 문제에 구한 건 이건데? 담비피지. 자, 원점 좌표가 있다고요? A창고 원점에 있다고요? 아이씨, 원점이 어디쯤에 있으려나? 한 여기쯤에? A창고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창고는 여기 있습니다. C창고의 값은 한 여기쯤에 있는 모양이다. 새 사옥은 여기가 새 사옥이라고? 맞아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새 사옥부터 각각의 창고까지의 거리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문제 요구한 거리값 자체가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나는 이 원이 필요합니다. 원의 방정식을 알아야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형한테 대입할 생각입니다. 가끔씩 숫자를 대입할 때 병신같이 XY한테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A, B의 숫자를 대입한 장애가 진 애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빵,빵을 대입했습니다. C는 없습니다. 1,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6,8을 대입했습니다. 잘 대입했나요? 네. 이제 A만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3A 플러스 3B 플러스 6의 값은 빵인데요. 세입했습니다. 네. 2로 약분했습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4B 플러스 50의 값은 빵입니다. 두 식을 더했습니다. 7B의 값 플러스 56의 값이 빵입니다. 따라서 B의 값은 7, 8에 56? A가 누구지? 6이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에 있는 빵입니다. 표준으로 만들었을 때 반전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들어간 숫자가 뭐가 들어갔죠? 25요. 따라서 반지름의 값은 뭐요? 이게 사옥에서 창고까지 거리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일반형에 대입하셔야 합니다. 맨날 이렇게 하면 해마다 몇 명씩은 꼭 표준형에 대입하는 병신들이 있거든?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시험지 확인했는데 표준형에다 대입해서 선생님 시간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아, 나 이러면 진짜 어떡하지? 패? 죽여버려 그냥? 표준형에다 대입하지 마세요. 자, 중심이 A, B가 되는데 X축에 접했을 때입니다. X축에서 접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의 값은 B가 반지름인가요? 네. X축에 접했을 때 반지름의 값을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입니다. Y축에 접했을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예요? A인가요? 그래서 어차피 반지름의 값이 B이기 때문에 반지름 제곱의 값이 B제곱이고요. Y축에 접했을 때는 반지름 제곱의 값이 A제곱입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지름의 값이 양수인 걸 전제로 우리는 합니다. 1,4,5면에서 중심이 놓여져 있다면 중심점 좌표의 값은 R,R이고요. 2,4,5면에 중심이 있다면 중심점 마이너스 R,R인가요? 3,4,5면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4,5면이면 R, 마이너스 R로 중심을 잡고서 반지름 어차피 R로 다 똑같습니다.
자, 축에 접하는 녀석으로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a, b의 값이 필요합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으면 좋겠다고? 네. 이제 이거 반지름 길이가 일단 표준형 만들까? 네. 표준형 만들었습니다. x-3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 없던 녀석이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간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4예요? 죄송합니다. 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똑같아야 되는데? 반지름이 아니 저거 지금 중심점 좌표가 지금 3,-a예요? 둘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몇 싸움에 있는지는 모르잖아. 아, a가 양수라고? 네. 그럼 중심점이 몇 싸움에 있는데? 2, 4분 2, 4음에 있어요? a는 반드시 3이겠네? 4, 4분면 아, 4, 4음에 있네. 네 입으로 2, 4음이라고 했잖아요. 4, 4음에 있는 점이고요. a의 값은 3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반지름은 3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반지름 3이면은 지금 이 값이 누구라고? 9 플러스 b-3가? 걔가 누구 나와야 되죠? 반지름을 제곱한 반지름 3을 제곱한 9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인 것 같습니다. 6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6번 타이틀부터 보겠습니다. 조건이 주어지는 원의 방정식 대충 아무렇게나 나오면 대충 푸세요라는 얘기네. 6번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은 마이너스 1, 빵을 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해? 저 원이 마이너스 1, 빵을 지나는지 어떻게 알아내? 대입을 K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지어야 될 것 같은데? 대입하면 되죠. 아니요. 지금 문제가 물어본 취지는 이건 같습니다. 괄호 플러스 K가로는 빵에 대해서 알고 있나 물어보는 것 같은데? K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군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 네. 그 다음에 K가 없는 녀석이 X제곱, 아이씨, 저 새끼한테 속았다. 아, 마이너스 2라고 했지. 네가 맞게겠지? K가 있는 녀석의 값이 이거고요. K가 없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값이 K가 없네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이 점인가요? 라고 물어본 질문인 거죠? 네.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Y 플러스 1의 값은 빵이어야 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1이어야 돼요. 네. X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네. X값 대신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네. 전개했습니다. 5Y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인가? 5Y제곱 플러스 4Y는 빵인가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했다니까? 네. 네. 그거 정리했다고요? 네. 따라서 Y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5분에서 Y가 0이었을 때 X가 누군데요? 1이요. Y가 0이면 X의 값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다 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Y가 마이너스 5분의 3 X의 값이 누군데요? 10분의 9. 죄송합니다. 네. 마이너스 10분의 1. 아니, 마이너스 5분의 4를 Y한테 대입했더니 5분의 8 빼기 1이고 5분의 3이잖아. 나 진짜. 그럼 문제 요구한 거 마이너스 1, 빵을 지나는 거 맞아? K값에 관계없이? 맞습니다. 또 지나는 점의 좌표는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도 지나요? 마이너스 1, 빵은 반드시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의 중심점의 좌표는 직선 Y는 2x 위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중심점 좌표는 누군지 알잖아. K, 2K입니다. 네, 중심점 좌표의 값은 2로 놓고 바꿨더니 K, 2K네요. 맞습니다. 중심점은 Y는 2x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어떻게 알지? 그거 중심에서 반지름을 짧고 나서 하면 안 돼요. 안 싫습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그 원이 X축과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지금? Y가 0일 때 대입해요. 맞아요. X축이라는 것 자체가 Y는 빵이라고 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빵을 대입했을 때 X값이 두 개가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저 원의 방식한테 싹 다 Y한테 빵을 대입했습니다. K제곱 플러스 2K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인가요? 에서 판별식 네, 이거의 판별식을 적용해 봅시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0이 나옵니다. 너 지금 죽고 싶어요? 왜요? 죽고 싶냐고요?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0보다 뭐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0보다 저 방금 뭐라 했어? 개소리 했어요? 뭐라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커요. 뭐라고요? 크거나 같아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커났습니다. 그럼 디귿은 참여 거짓이야. 거짓 왜? 발레가 뭔데요? 한정. 네, K가 마이너스일 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유형 문제로 갔습니다. 7번 유형 갔습니다. 아, 시간이 5 됐네? 아유 아쉬워. 개빡쳐. 저도 방금 진심을 나오고 있었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숙제는 딱 배운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